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제가 요 며칠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계속해서 주장했던 말은 바로 윤석열 탄핵이었습니다. 다른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시민분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민주당 일부 정치인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지난주까지 36회차를 넘었습니다. 이곳에 모인 인원만 대충 계산을 해도 수천만 명은 넘습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매주 나와서 윤석열 퇴진을 부르짖고 외쳐도 많은 다수의 정치인들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탄핵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역풍이 두려워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책임을 묻겠다는 비판만 연거푸 내뱉을 뿐 매우 수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나라가 얼마나 더 망가져야 행동에 나서려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은 1분 1초가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말이죠. 하물며 한동훈 탄핵 얘기도 쏙 들어갔습니다. 오히려 한동훈을 비롯해서 국힘당이 선제적으로 한동훈 탄핵할 테면 해봐라, 윤석열의 전철을 밟아 한동훈을 키워주게 될 것이다 라며 프레임까지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인지 민주당 일각에서는 역풍 운운한 자들이 한동훈 탄핵은 역풍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 듯 합니다. 이에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탄핵이나 사퇴 요구로 한동훈이 윤의 길을 걷는다는 분석이 있는 것 같다. 틀렸다. 한동훈이 윤의 길을 걷는 방법은 윤을 배신하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 뿐이다. 절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결코 역풍 없으니 국회는 위법 행위를 바로잡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김용민 의원의 주장이 지극히 올바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민주당에 대해서 실망했던 일들을 뒤돌아보면 민주당의 병폐는 바로 엄중이었습니다. 이것도 엄중, 저것도 엄중, 엄중, 그 엄중 때문에 정권을 뺏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이나 한동훈이 저지른 위법 행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또 엄중한다면 민주당이 할 일은 과연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헌재의 결정을 두고 국힘당 대표 김기현은 탄핵 대상은 한동훈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저들은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탄핵을 말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왜 그렇게 조심하는 것일까요? 위법성이 확인이 되었으면 그에 걸맞는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지사인데, 말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책임을 물을 것이다,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만 기계처럼 반복할 뿐이지 아무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고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이라는 것이 순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에 역량을 집중할 수도 있겠죠. 그런 다음에 한동훈 탄핵이나 윤석열 탄핵을 추진한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끊임없이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내며 물타기를 시도하면서 계속해서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전열을 갖추지 못한 민주당은 방어적인 스탠스만 취할 뿐 공격 진영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백날 첫날 민생 챙긴다고 열심을 내도 그 성과는 오롯이 윤석열 정부의 업적일 뿐 민주당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최근에 지지율이 오른 것을 두고 안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인데, 윤석열은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데 보고인도라면 참 답답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는 전면적인 인적 쇄신으로 임선숙 최고위원 대신에 이낙연계 송갑석 의원을 최고위원에 내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책위 의장에 김민석 의원, 그리고 전략기획위원장에 한병더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이 같은 인적 쇄신은 수박계들과 더 미래의 요구에 따른 그런 조치입니다. 이 외에도 대변인단이 대거 교체됐습니다. 다만 사무총장인 조정식 의원은 그대로 유임이 됐는데, 수박계들은 사무총장은 내년 공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라면서 이재명 대표가 당내 화합을 위해서는 사무총장도 교체해야 한다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박왕 이상민이나 박용진 같은 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지지자들에게 제지를 요청하는가 하면 이제는 대놓고
개딸들을 내치한다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송갑석 의원 역시도 내정이 되자마자 오직 민심에 따라서 옳은 건 옳고 그른 건 그르다라고 말하겠다라며 당을 향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번 인적 쇄신을 두고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이재명 대표에게 더 좋은 생각이 있을 것이다 라며 끝까지 응원해야 한다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금의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거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니까요. 그러나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이들의 요구가 여기서 그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에는 또 다른 음모를 꾸밀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우려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과 싸우기도 바빠야 할 시간에 결국에는 당내의 수박들과 싸우고 있어야 하니 뭔 일이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행여나 이런 분위기로 차기 원내대표에 압도적인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김두관 의원 대신에 박광원 의원 같은 자들이 원내대표를 맡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심각한 우려까지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그런 일만은 없어야겠지요. 당내 수박 개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면 사실상 윤석열 탄핵은 더 힘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일본 정부가 28일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실은 해당 부처에서 대응할 것이라며 남의 일 얘기하듯이 대응을 했고 고위 당국자는 저희가 일희일비할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이다라면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고 묻자 중대한 변화가 있다면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 10여 년간 해온 입장이 나오는 것이라면 전례에 비춰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그 고위 당직자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게 지금 윤석열 정권의 민낯입니다. 우리나라 땅이 다른 나라 교과서에 자기네 땅이라며 아이들을 세뇌교육시키고 있는데 일희일비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들이 국민 세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까? 그런데 그런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비판의 메시지만 낼 뿐 그에 걸맞는 액션을 취하지 않는 민주당도 국민들의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윤석열은 지금도 허구한 술인 듯합니다. 윤석열은 어제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외공관장 166명을 초대해서 만찬을 즐겼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은 한국, 일본, 중국의 3자 정상회의를 다시 가동해서 영내 평화와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면서 한미동맹 복원, 발전, 한일관계 정상화와 같이 자유의 연도를 강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라면서 대한민국이 복합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모든 외교 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점이다. 외교 최일선에서 뛰는 재외공관장들의 역할이 막중하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최대 위기를 만들고 있는 자가 본인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외교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얘기를 하기에는 역시나 술자리만큼 좋은 게 없다는 것 역시도 윤석열식 정치인 듯 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허구한 날 만찬이나 할 생각하며 술이나 마실 생각만 하는 자에게 언제까지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 것인지 국민들의 속이 하루하루 타들어가고 있는 이때에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뭔가를 좀 확 보여줬으면 속이 시원하련만 국민들의 바람에 어떠한 부응을 해줄 것인지는 이번 한 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